예,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이제 이제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인력에 관한 얘기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채용 과정에 대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갖는 연구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연구 현장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한쪽에서의 공정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비공정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측면의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공정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항상 재검토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연구 현장에 인력 운영, 인력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정규직화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되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진솔하게 검토를 해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하고 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진지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검토해 주셔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는 과정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을까 합니다. 지금 실제로 출연년의 경우에 장애인 의무체육 관련돼서 지표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 의무채용 목표라는 것이 계속 3.0% 가다가 지금 3.4%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이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 그럼 기관들은 실제로 채용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기 있는 것처럼 계속 목표치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연구직보다는 비연구직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저렇게 채용을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10여 명 이상을 채용하는 분들은 주로 비연구직 분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내년, 내후년 제가 보기엔 10년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럼 이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는 실효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관련돼서 과징금 처분을 받아서 각 기관은 과징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1분만 더 쓸게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이공계 진학을 좀 도와주자. 과고, 영재고 여기에 좀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아이들이 이공대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이 성장이 되면 연구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학교 과정까지의 연구직 장애 아이들에 대한 연구직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채용하려고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인력공단하고 10월 하순경에 과학기술연구회하고 관련된 토론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회 등 출연연에서 납부하는 이 과징금을 가지고 장애인 과학기술 학생들을 좀 육성하는 데 좀 돈을 좀 써달라.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이 커서 여기 애트리도 취업을 하고 생명력도 취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제도 개선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서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업종을 개발하는 데 많이 지금 정책을 초점을 줬는데 실제 진학까지도 좀 하시라는 제언은 정말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